안녕하십니까. 오늘 최장 초음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심자들은 앞에를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장 초음파 예전에는 뭐 잘 안 보인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됐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는 만큼 잘 보이고 노래가 만큼 보입니다. 그런데 환자분 간혹 100% 괜찮을까 물어보는데 제가 답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 필요하면은 뭐 CT나 MR, ES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특히 아파서 온 경우에는 상목 통증으로 온 환자들은 내시경이 괜찮고 하시면은 초음파 괜찮다고 하면 100% 괜찮다는 사람은 참 답이 없습니다. 병변 발견한 거는 잘 안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한 사람도 있는데 꼭 그렇겠나? 캐릭터를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췌장이 이제 뭐 잘 보이면 다행이고 잘 안 보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압박을 하는데 그냥 바로 막 확 세게 누르신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배를 살살살 눌러가면서 이렇게 췌장이 호봉막강이 있으니까 앞에 스토막에 있는 가스를 살살 눌러가면서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압박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보이더라도 압박을 하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해보면 훨씬 도움 많이 되는데 누워서 해가 췌장을 끝내지 마시고 한 번만 환자를 앉혀갖고 세미 시팅 포지션 해갖고 앉혀보시면은 그냥 보는 것보다 훨씬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때는 특히 음수법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 특히 저희가 이제 뭐 앞에 오피를 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특히 그 앞에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물을 먹이시면 훨씬 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스토막에 물을 그냥 물 채웠습니다. 그냥 물 채워도 좀씩 깊어 빠져서 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스토막 볼도 잘 보이고 이렇게 췌장이 이렇게 선명하게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맹점 부위 하는 이제 췌장 미부를 잘 관찰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췌장 미부 관찰할 때는 그 트랜스버스 스펙에서 오블리크 스캔 해갖고 관찰하기도 하고 트랜스 플레이 오퍼레이션도 하고 레프트 스쿼트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환자를 오른쪽으로 눕혀서 레프트 스쿼트라는 이걸 갖다 가장 권유를 많이 하는데, 물론 잘 안 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걸로 볼 때보다는 훨씬 췌장이 미부가 잘 보입니다. 그다음 트랜스 플레이도 간혹은 이렇게 제일 잘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췌장 볼 때는 우리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해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췌장 위에는 베슬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췌장 초음파할 때 처음에 이제 프로브를 눕혔다가 세우면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실리악 트렁크가 보이기 시작하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스플레닉 아테리와 콤먼 헤파틱 아테리와 콤먼 헤파틱 아테리는 다시 헤파틱 아테리 프로포와 가스로데나 아테리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슈피리어 메시네 아테리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플레닉 베인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스플레닉 베인은 와서 이제 인피리어 메시네 베인하고 슈피리어 메시네 베인하고 합쳐져갖고 이렇게 포탈 베인이 되는데, 요걸 기준을 아셔야지 이게 헤드가 되고 우시레이트 프로세스가 되고 내게 되고 바디가 되고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초음파 사진에서 본 건데, 요거는 다음에 저 뒤쪽에 가면은 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캔할 때 저희가 특히 운시레이트 프로세스를 생각보다 놓치기 쉽습니다. 헤드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되게 큰데 제가 일반적인 스캔에서 딱 보고 끝내면은 그 밑에를 못 보는 경우가 거의 막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를 잘 보셔야 되겠고, 테일 쪽에 보는 데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스캐닝 방법은 이렇게 행 스캐닝, 종 스캐닝, 오블리크 스캐닝, 레프트 트랜스플레이 어프로치 하는 스캐닝이 있겠고, 환자를 오른쪽으로 눕혀서 레프트 스포스터에서 트랜스퍼 스캔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학회지에 논문도 냈었는데 퍼블리시 돼갖고 학회지에 아마 떠다니겠지 봅니다. 횡스캔을 보시면은 제가 이 볼테브라부터 시작해갖고 아올타, SMA, 스플레이 베인이 있는데, 이 아올타, SMA, 스플레이 베인 요거 찾는 것이 이제 이 판가스의 랜드마크입니다. 아마 학생 때 다 배우실지 싶은데, 그래서 볼테브라, 아올타, SMA, 스플레이 베인, 요 SMV 이거 보시면 앞쪽에 여기 이제 인트라파는 CBD하고 게스트루드 아트리가 보이고, 요 이제 SMV를 잘라서
요 밑에 운신의 프로세스부터 요 헤더, 여기 넥이고, 여기 아orta 뒤쪽을 잘라서 요 바디고, 뒤쪽을 테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만 하면 되지만은, 간혹 종스캔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종스캔 하시면 되고, 오블리크 스캔 좋은 점은, 일반인 스캔에서 잘 안 보일 때, 테일 쪽 보는 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환자를 오른쪽 눕혀서 랩트 스프링 보시면은, 이렇게 스플릿이 길게 나오고, 스프링 들어가기까지 잘 볼 때 이렇게 다 볼 수도 있습니다. 좌측간 스캔이 트랜스플레이 어프로치인데, 이거 할 때는 이제 하이룸에서 나온 스플레이 벤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찾으셔야지 그 뒤쪽에 나오는 이 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은, 일단 횡스캔을 보시면은, 프로를 눕혀서 이제 간자 위에서부터 보기 시작해 내려옵니다. 그리고 실력 트렁크 보이고, 스플레이 베인이 관찰되면은 위에 핑크라스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를 처음부터 세우지 마시고 눕혔다가 세우면서 보십니다. 종스캐닝 하시면은 처음에는 심화부 종스캐닝 하시면은 이렇게 SMA 아or타도 SMA를 찾으시면은 핑크 스플레이 베인 보이고 바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서 프로를 갖다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은 이렇게 SMV에서 포탈에 나는 보이고 위에 넥과 우신의 프로세스 관련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옆으로 이동시키시면은 이렇게 포탈 베인 위에 넥과 우신 갈라지고 그 옆으로 헤드 프로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자를 랩트 스포츠에서 보시면은 여기 스플릿 베인이 길게 잘 잡히면은 그 위에 테일을 갖다 길게 잘 볼 수 있어요. 스플릿 베인 잡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하고 그걸 잘 잡으면 훨씬 낫고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얼마 전에 했는 케이스인데 여기에 패티 체지가 있는 팽그라스 테일인데 키리 실 수도 있고 이제 테일 쪽이 길게 쭉 가면서 보이고 훨씬 보시기가 쉽습니다. 이건 트랜스플레이너 어프로치입니다. 하실 때는 처음에는 잘 안 보는 끝에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스플린을 잘 잡으시고 보면은 스플릿 베인을 잡으시면은 뒤쪽으로 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췌장을 첨부하는데 제가 췌장 첨부하는 스캔은 기본적으로 10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장을 하고 물까지 매기가 10장을 하는데 이제 질병에 대해서 나오면 이제 보통 염증성 질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스, 시스틱 솔리드 또는 시스틱 리전이 있는 메스가 있고 종괴성 질환이나 염증 질환이 그게 이제 염증 질환 보면은 우리 김용호장 정리신데 음질이 있는 심화부 통증 환자인데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췌장이 좀 커져가 있죠. 이렇게 특히 아래쪽에 바디 테일 쪽 뒤쪽 많이 커져가 있죠. 이렇게 많이 커져가 있고 헤드 쪽도 좀 커져가 있고 그 다음에 에코가 좀 떨어져 보입니다. 이제 에코 좀 떨어져 보이고 그 다음에 마진이 선명하지 못하고 여기 이제 좀 더 심해지면은 주위에 액체 지류가 생길 수도 있고 피답 딜라테이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 쪽이 생기면 이제 슈드 시스템이 올 수가 있겠죠. 급성 췌장염은 담석이 원인인데 사실 진단에는 CT가 더 좋습니다. 종파해보면은 심하면 가스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30% 정도에서 노말로 나오고 우리가 이제 되게 췌장에 염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괴사가 되는 걸 아는 데는 우리가 초파에서 알게 됐기 때문에 CT가 더 좋고 다만 이제 담석기가 이런 거에 대한 췌장염이 되는 거 볼 때는 초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김대현 원장님이 중대신데 사진을 너무 잘 찍으셔갖고 제가 보시면은 이제 복통을 오신 분인데 먼저 요 실 같은 거 잘 보이셨죠? 피닥 딜라테이 되게 심하고 안쪽에 보면은 뭐 하이퍼니까 레진이 보이면서 뒤쪽으로 컴퓨터 아티팩트가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섀도잉도 많이 보이고 보시면 췌장이 실도 좀 아트로피 된 것 같고 섀도잉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먼저 크로닉 팽크레아스 의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 그림도 다시 해놨는데 CT에서도 역시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크로닉 팽크레아스는 이리버시블 디지죠. 한번 그걸 가면 돌아오진 않습니다.
주로 알코올이 제일 많고, 그리고 오토임민도 있습니다. 예, 팬크레아스 아토피가 이제 주증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닥트나 발닥트는 딜라테이션은 되지만 스트릭스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칼시페이션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특징적이겠습니다. 요거는 제 증례인데, 60세 남자분이고, 3일 전부터 간헐적 삼복 통증이 있었고, 간이 커져 있고, 황달이 있어 왔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오셨는데, 초음파를 했는데, 보시면 GB가 좀 커진 듯이 보이고, CB가 상당히 넓어졌죠, 이렇게. CB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췌장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췌장이 커져 보면서 이렇게 앞쪽이 에코가 떨어지는 보여갖고, 이렇게 버티칼로 보니까 좀 메스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안쪽에 이렇게 닥터 같은 게 뭐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이래서, 저는 캔서라 생각 안 했는데, CT를 찍어 보냈는데, CT에서 결과가 헤드 캔서로 판독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3차병을 보냈는데, 3차에서 다시 검사했는데, 오토임뮨 팬크레아티스가 됐습니다. 사실은, 오토임뮨 팬크레아티스는 저희가 자주 볼 수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췌장에 염증이 있거나 메스폼 상태가 있을 때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제 IgG4가 관계되어 있고, 특히 크로닉 팬크레아티스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IgG4 관계되는 스클로진 디지죠. 우리가 콜란자이티스 이런 게 관계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존디스 있을 수 있고, 이제 복통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스테로이드 치료하면 반응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CT 보고 캔서하지 말고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방사능학적으로 이제 엔라지먼트, 커즈가 있는 게 중요하고 하이포이크가 있고, 캔서하다는 게 이제 발덕트나 항액 덕트가 이제 스트릭처도 있고 딜라세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캔서가 사이즈입니다. 칼시페이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오토임뮨 팬크레아티스는 췌장 주위에 액체지류나 슈도시트 이런 게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췌장 실질이 이데마가 생겨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안 생깁니다. 고용성 종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요것도 메스 같고, 요것도 메스 같고, 요것도 메스 같고, 요것도 메스 같고, 요것도 메스 같고. 전부 캔서일까요? 고용 종양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일단 에코가 저에코냐, 아니면 등에코냐, 아니면은 뭐 췌장 주위에 있는 종괴냐, 이런 게 관계를 많이 하고, 저에코인데 무증상일 때는 우리가 췌장암 아니면은 논콩실인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저혈압을 하이포글리세미 있으면은 당연히 인슐린 노멀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일찍 감별이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CT나 MR보다는 USA도 FNA가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에코 종양할 때는 우리가 이제 장액 나순종의 우리가 하니콤 어피레스 같은 그런 솔리드 메스 라이크한 그런 리전이나 라이포마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저에코는 등에코 종양인데 만약에 아래쪽 췌관이 확장이 있거나 간전이가 있으면 물론 단순히 췌장암을 의심하셔야 되겠죠. 암의 병력이 있으면 메타스타스를 의심하셔야 되겠고, 저혈당 환자 있으면 인슐린을 의심하셔야 되겠고, 그렇지만은 이 페네트레이팅 덕터 사인, 자통 증후군을 합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그렇게 메스가 있는데 메스 안으로 덕트가 지나가면은 이건 일단 캔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종괴형성 췌장염인가 이건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췌장 주위에 다발하는 고용종이 있으면은 이거는 림포마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림프 전리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췌장에 메스가 있으면은 일단 솔리드냐 시스틱이냐 항상 그게 고민이죠. 그것도 먼저 감별을 하셔야 되고, 이제 박선 원장님 정리인데 이런 경우가 아주 이제 겁납니다. 췌관에 말대 확장이 보이시죠? 췌관이 보이고 따라가니까 이 앞에 메스가 이렇게 오바라 메스가 보입니다. 메스가 선명한 보이죠? 한 1cm 좀 넘어 보이는데, 췌관은 경도 확장이 있는데도 이렇게 메스가 보여요. 이거 왜 메스가 비나이냐? 이렇게 메스가 선명해 보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무 잘 잡으셨는데, CT를 했는데, CT에서 캔서가 벌써 이때 바스클라인 캔서가 있다고 벌써 판독이 나왔어요. US에 배내했는데 아데노칼슘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체관 확장이 있으면 반드시 췌장암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초음파 이상이 없더라도 CT까지 확인을, 기본적으로 CT까지는 확인해 보시는 걸 권유를 합니다. 물론 CCTV 메스가 있을 때도 반드시 췌장암도 증가하지만은 특히 체관 확장,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53세 여자분이고 심화부 통증 후 식욕부진으로 이제 타원에서 이제 위장약을 치료했지만 호진 넣고 환자 식사를 잘못하게 해서 이제 진찰을 했는데 압통이 있었고 그 총파를 했습니다. 심화부 행스캔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오블리크스에 돌렸더니만 뒤쪽에 뭐가 이렇게 저역고 메스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오른쪽 돌려서 랩터 스코스 보니까 아주 경계가 분명한 저역고 종기가 보이고 요 바스큘라이신인지 안으로 베슬이 들어가 보입니다. 일반 췌장암은 사실은 바스큘라이트 별로 없는 게 특징이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계가 너무 좋고요. 우리 일반 췌장암은 경계가 좀 로블레이션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선명합니다. 이제 CT에서 보면 이렌스도 잘 되고 이분은 제가 환자 듣기는 그냥 췌장암이라고 들었거든요. 수술을 갔다 왔는데 소견을 못 들었는데 아마 CT 소견하고 초음파 소견 맞추면은 저도 췌장 미부암이라고 그냥 옛날에는 생각했는데 아마 뉴로데카 튜머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음 주에는 70세 여자분 당뇨병인데 이제 아주 유명한 당뇨병 병원에서 그 인슐린 맞고 치료받고 하던 중에 이제 변비를 주스러 건너에 왔는데 진찰해 보니까 좌상복부에 압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만지키는 것 같기도 했고 환자는 자꾸 약만 달라고 해서 약만 주시는데 보호자한테 그래도 초음파하면 좋게 돼서 보호자 동의하에 초음파를 했습니다. 레프트 스코스타를 해서 보니까 벌써 이렇게 메스가 보이기 시작하고 메스가 상당히 큽니다. 네, 한 개가 아니고 좀 도트 노들도 보이고 이렇게 하죠. 벌써 인터넷 나오셔서 어드바스드 스테이트 캔서입니다. 복부 초음파에서 저희가 이제 췌장에 저역고 종양이 보이면은 무증상일 때는 크게 작을 때는 일단 CT나 MRI를 먼저 권유를 하시고 거기서 안 되면은 이제 3차원에 전원해갖고 우리 김대현 선생님 시위에서 하십니다만 시위에서 하거나 이에서 배내를 하거나 그런 것까지 하셔야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췌장 진단 후에 추적 검사할 때는 보통 MRI를 이제 권유를 하는데 MRI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경우가 없으면은 그대로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김대현 선생님 자료에서 봤는데 이제 췌장에 이렇게 큰 메스가 있고 당연히 캔서를 의심하셔야 되겠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안에 이렇게 페네트린 덕터 사인, 닥터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면은 이거는 뭐 캔서보다는 메스 포미 핑케라타스를 의심하셔야 되겠나 싶습니다. 이제 CUS의 장점이 이어 나오는데 이제 이것도 메스가 보이고 최대 이것도 메스가 보이죠. 이럴 때 이제 CUS를 하시면은 컨벤셔널 US에서는 이게 캔서인지 이게 캔서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CUS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인핸스가 안 되고 메스 안은 인핸스가 안 되고 이건 캔서고 파랭카가 똑같이 이렇게 인핸스가 되면은 이거는 크로닉 팬크레아타스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아마 그렇게 메스포 팬크레아타스 과배를 하는데 CUS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책에서 제가 한 번도 경험도 한 적이 없어서 책에서 봤는데 저에코 종양이고 그 하나가 이제 발작이 있었는데 그 FBS가 49밖에 안 됩니다. 저혈당이 심하고 싱코프가 있었고요. 헤드 쪽에 이렇게 아주 오버한 하이퍼크 메스가 아주 이제 굉장히 분명하죠. 메스가 보이고 잘라는 것도 보면은 핑키시한 그런 호모지스한 열집한 메스가 보이는 이슐리 노말. 다음에 고에코 종양으로 보이는데 이 케이스는 박수로 선생님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는 아마 저는 이런 케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피닥 딜라테이스 되게 심하죠. 소화불량인데.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은 아주 라운드한 메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버 시스가 리즌도 보이고 중앙에 칼시피케이션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는데 야 이게 뭘까? 캔서일까요? CBD도 약간 딜라테이스가 보이기도 하는데 CT를 일단은 초음파 갖고는 구분을 못 하겠죠. CT를 해보셔야 되겠죠.
CT를 해보니까 센트럴 칼시페이션 보이고 로블레스는 된 SC 이렇게 그 하니콤 어피런스의 그 SC에는 솔리드 매스가 되게 시스트가 되게 작으면은 꼭 매스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럴 때는 감배를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세 여자분인데 가려우적으로 피부과에서 이제 2주간 치료하다 오셨습니다. 그 진찰해 보니까 벌써 황달이 생겼고 간이 커져 있고 피검사하니까 빌루빈이 상당히 막 ALP도 상당히 증가되어 있고 감마 GTP, AST, LT도 다 증가되어 있습니다. 비행 간염 없었습니다. 총발했는데 심화부에서 보니까 피닥트 딜라테이 되게 심합니다. 상당히 공부랑 딜라테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리브 안에 보니까 이렇게 인트라헤파틱 발라타 딜라테이즈 되어 있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 되어 있어 이렇게 끊기 있으면은 우리가 단락이 되어 있으면은 뭐 할라 tumor을 생각하셔야 되지만은 요거는 연락되기 일단 이쪽이 배구에 알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라이트 쪽도 딜라테이즈 심하고 그 GB가 상당히 커져 있죠. 슬러지가 보이고 CBD도 상당히 들러져 있습니다. 따라오니까 그 캐드 쪽에 로블레이트 마진의 제이코메스가 보입니다. 베슬 인케이스 분들은 제가 뭐 했는데 의도하지 않았어요. 관찰을 못했습니다. 페가스 헤드 캔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려움적으로 피부과 2주간 치료하는데 내 생각에는 진찰을 한번 해봤으면은 선생님이 그렇게 2주간 잡아놓지는 않았지 않겠나. 여자는 70세 여자분인데 1주 전부터 심화부 복통과 혈당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간이 커져 있고 심화부 업통으로 오셨는데 복수가 있고 리버에 이렇게 메스가 보이고 여기 메스 보이죠. 여기도 메스가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21도로 피부 온도를 설정합니다. 핑크레스 쪽에 이렇게 헤드 쪽에 메스가 보입니까? 바디 쪽에 제이코 메스가 보이고 마진이 선명하지만은 약간 로블레스 된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메스 자체를 그렇게 안 큰데 벌써 이 당시에 벌써 메타가 됐어. 항상 바디 캔서입니다. 이렇게 주위에 벌써 액체 주류가 상당히 있을 정도로 메스가 캔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화부 복통 환자들 특히 내시경이나 이상이 없고 심지어는 얼서가 있는 환자에서도 우리 김빈만 주장도 저는 있었는데 얼서를 4주 치료해도 전혀 반응이 없고 이래서 종파해 보면은 캔서 있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서 환자가 치료가 잘 안 되면 인터랙트 얼서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한 번쯤은 췌장적 문제가 하기도 하겠죠. 이거는 김대현 원장 증명입니다. 췌장 주위에 이렇게 멀티플한 하이퍼오케 메스가 보이죠. 이렇게 메스가 보이고 췌장 내에도 메스가 보입니다. 그렇죠? 진단은 림포마로 나왔습니다. CT를 하셨고 림포마는 팽크레스는 퍼나를 오는 거 되게 레어하다고 합니다. 주로 세컨더로 많이 오고 B셀 타입 나나치킨 림포마가 대부분이고 중년에 많다고 합니다. 정상은 이렇게 복통, 종괴, 체중감소 일반적이고 주로 두부에 많이 생기고 미만형으로 올 때는 이렇게 췌장염하고 유사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췌장 한번 내려오기 때문에 진단이 되게 중요하고 PET-CT가 이제 병리를 결정하거나 치료 예후 판단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낭성질환, 머리가 잘 많이 아픈 질환이 되겠는데 췌장의 시스템 기전은 요새 이제 소파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발견이 많이 되거든요. 예전보다 발견하는 빈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제 마진이 일단 로블레이스 된다 하면은 마이크로 시스템이면은 이거는 SCN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되겠고 마진이 스무스하고 septum이 있고 미랄 노들이 있고 마크로 시스템하고 이러면은 일단은 뮤시널 시스템 내가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근데 장인 난순종인데
시스트가 올리고 시스틱이나 뭐 심지어는 싱글 시스트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근데 P닥터 연결되어 있으면은 최장년 병력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슈도시스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연결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브랜치닥터 타입 RPM을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치관 확장에서는 당연히 주치관형의 RPM을 의심하셔야 되겠고, 고형과 낭성이 혼재하면은 이제 보통 SPT, 솔리드 슈도파필러리 네오플라드, SPT를 의심하셔야 되고, 칼시피엣이 있는데 센트럴 칼시피엣이 있으면은 그것도 SCN을 의심하셔야 되고, 페리페럴 칼시피엣이 있으면 림 칼시피엣이 있으면은 제명 함수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본으로 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이거 논문에서 나왔는 건데, 우리가 주로 보는 건 이제 여기입니다. 물론 슈도시트 보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SCN, MCN, IPMN, SPT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주로 이제 행해서 있는 시스템 네오플라즘의 두 가지 주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영상 검사를 이제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적당한 진단이 필요한데, 정확한 진단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소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발은 이 종양성이냐 비종양성 그거 감별이 중요하고, 시스틱이 솔리드냐 그 정도 감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책에서 배울 때는 슈도시스가 제일 많다고 배웠죠. 지금은 RPM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체력연병이 없는데 시스틱 보면은 일단은 대부분은 RPM이 아니면 SCN 이쪽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인이 발견 체장낭성 정도는 가성 낭자보다는 종양성 변이 가서 높으면 체장염 동반된 경우에는 낭성 종양을 환자하고 치료하는 게 필요가 있다고, 요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을 같습니다. 리스크에 따지면 이제 PCN이 이제 하이 리스크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 증상이 있고, 메인 파리드 덕트가 10mm 이상이고, 그 다음에 림프 아덴파시가 있을 수 있고, 메인 파리드 덕트 칼리브가 갑자기 변하거나, 미랄 오들이 있거나, 솔리드 컴포넌트가 N승이 있거나, 월이 시크하거나, 시스템이 사이즈가 3cm 이상이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하이 리스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골드 스탠다드, 논서지컬 PCN 골드 스탠다드 스밸런스는 MRI, with MRCP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도 아주 스몰한 경우는 구분이 안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US FNA가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고려대학교 영상학과의 박동진 선생님의 그 영상검사 역할에 대해서 이제 난 치료 기준인데, 보통 2cm 이하의 낭성변면인데 안에 미랄들이 없거나 심테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추적 관찰만 해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cm 이상인데도 영상학적으로 이제 SCN이 갈 수도 없고 정상이 없으면은 그냥 추적 관찰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2cm 이상이면서 진단이 안 되는 환자, 특히 젊은 환자들, 이거는 오피를 하기 좋겠다. 그 다음에 2cm 이상에서 정상이 있거나 고령의 경우에는 US FNA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특히 뮤신이나 뮤실러스 에피실럼이나 하이 CA 레벨이 있거나 말레오셀이 나오면은 수술을 권하기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 논문에 나온 건데, 이제 이지덴탈한 팽기라 시스템, 초음파나 CTMR에서 이제 우인에 발견된 시스템이 있을 때 최장년 병력이 있으면은 가성 낭종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없으면은 정상이 있으면은 이제 정상이 있는 낭종은 IPN, MCN, 악성 고위험군에서 수술을 고려해야 되겠고, 정상이 없으면은 고위험성이 있나, 그러니까 주체가 확장이 10mm 이상 되느냐, 황달이 있느냐, NC 솔리드 노들이 5mm 이상이 있느냐, 이런 게 있으면은 역시 수술해야 되겠죠. 없으면은 이제 3cm 미만 또는 전인의 에센스성이 있느냐, 예스 같으면은 관찰하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다시 ESFNA 해서 CC 플루이드 아날리시스 합니다. 여기서 장애성 같으면은 당연히 관찰하면 되겠죠. 점액성 낭종 의심되면은 수술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악성의 급증되는 소견들, 예를 들어서 하이 리스크는 아니고 이제 워리선 피처, 예를 들어서 메인 파리드 덕트가 5mm에서 9mm 사이라든지 미랄 너들이 있는데
시골도 있고 한데 시스템 크기가 작다든지 여러 게 있을 때는 위에서 실시하고 고염수가 나타날 때까지 관찰하는 게 좋고, 악성 극적 속에 있을 때 수치가 연결이 있으면은 악성이 속에 없는 경우는 BDIC를 의심하고, 없는 경우는 MC를 의심해서 모든 점액 순간중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이 도표는 상당히 제가 잘 만든 게, 뒤에 도표도 아니에요. 이것도 맨 앞에 거를 똑같이 이렇게 거쳐내는 거예요. 추적 검사에서 복구 총파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일단은 값이 좀 사고하기 때문에 MRI가 교대로 검사를 쓰면 교대로 검사인데, 단지 이제 로우리스크 페이시엔트에서 이렇게 하지 하이리스크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00명을 MRI 팔로우를 했는데 2명 수술, USG 팔로 28명인데 PCM 변화가 14% 있었고, 주치관 확장이 1명, 난조 크기 증가 14명, 개수 증가 13명인데 MRI로 하게 됐고, 바이애니얼 MRI를 했을 때 11명에서 총파로 몰랐던 PCN 진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PCN에서 15mm 이하짜리는 6개월마다 MRI 한다고 환자 임상 양성 변화성이 않기 때문에 US 레시피 MRI 시뮬레이션, 그렇게 총파로 정기로 추적하다가 새로운 변명이 생기거나 낭종 크기가 2cm 넘거나 주체관 확장이 이제 50% 이상 생기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MRI를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적인 면도 상당히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미디어를 볼 때는, PCN을 볼 때는 제일 먼저 이제 몰폴즈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크기도 봐야 되고, 시스템 개수는 얼마인지, 그러니까 피드백에 관계 연결이 있는지,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SCN이냐, MCN이 가능성이 많겠느냐, IPM이 가능성이 많겠느냐, SPT가 가능성이 많겠느냐, 그런 걸 같이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가 로블레이션 하는 거는 이제 여기 해놨지만은 심플 클로드 커버가 이제 세미 서클 내에 이제 안 길어지고 인터널 셉텐스 없고 이런 것 같으면은 이제 로블레이션 이렇게 올라가 이런 생기를 이런 거 이야기하고, 플레오몰픽은 3개 이상 시스트 기준인데 1개 이상의 오발 또는 튜블라 시스트가 같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무스 쉐이프가 하면은 한눈으로 다 그릴 수 있는 거 스무스 쉐이프예요. 유니로필라는 저희가 이제 단방석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가능성 많은 건 이제 최장의 병력이 있으면 슈도 시스트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브리탁 IPMN을 생각하셔야 되고, 간혹은 이제 유니로필라 SC도 있지만은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요 외에 그 두 개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피닥터와 연관이 있으면은, 연결이 있으면은 브리탁터 IPMN을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니로클 컴퓨터 시스템 같은 이제 대피시에 내부에 격벽이 없고 솔리드 컴퓨터도 없고 시스템을 가스페이션 이런 게 없는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슈도 시스템하고 브리탁터 IPMN, 간혹 SCN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로큘러는 이제 로블레이션 있으면은 우리가 당연히 SCN을 제일 먼저 마셔야 되겠죠. 로블레이션 머리 얇으니까. 그다음에 플레오몰픽 하면은 브리탁터 IPM을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스무스 쉐이프이고 셉테이션 있으면 MC를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시스트가 이렇게 플레오몰픽은 이렇게 로블레이션 돼 있으면은 진단하기 되게 쉽겠죠. MC는 이제 스무스한 마진이 있으면서 내부에 세툼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IPM에는 이렇게 모양이 아주 다양하게 보입니다. 마이크로 시스트가 대부분은 SCN입니다. 특히 하니콤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메스같이 보입니다. 마크로 시스트가 SCN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아주 크기가 한 개로 볼 수도 있고 또 6개 이내로 보통 사이즈가 크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MCN하고 감별이 되게 어려운데, 물론 이렇게 마진이 로블레이션 되어 있으면 감별이 쉽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감별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닥터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없냐,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크게 나와서 이제
브랜드 IPMN이나 아마 슈도 시스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예, 브랜드 IPMN에 관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진이 스무스하다. 대부분은 MCN은 왜냐하면 이게 월이 시가기 때문에 안에 오반에 스트로만 들어있고 유실 분배는 콜um나 FS 이름이 사이가 있어갖고 월이 시가기 때문에 이렇게 septé실이 스무스한 컨트롤이 보이고 내부에 septé실이라든지 뭐 뮤랄 너들이 있거나 그런 게 많고 주로 바디 테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IPMN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세히 보면은 요 피닥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김대현 원장님이 찍는데 보면은 되게 잘 잡으셨죠. 스무스하고 안에 내부 septé션 되어 있고 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데모그래픽도 자 딸은 SPT 엄마는 MCN 할머니는 SCN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MCN이나 SPT는 절대적으로 여자한테 많고요. IPMN은 남녀 비슷한데 남자가 좀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로케이션은 어디에나 다 생길 수 있죠. 주로 이제 브랜드 IPMN은 헤드 쪽이 많이 생각하지만 바디에도 생길 수 있고 테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MCN도 마찬가지로 바디 테일이 주로 생기고 SN은 어디에나 다 생길 수 있죠. SPT는 예, 주로 테일 쪽이 많이 생기는 거라고 있습니다. 멀티 포괄리드는 저게 대부분은 예, 브랜드 IPM이나 슈터 시스템을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시로 시스템 네오플라즘은 그 말레이시 인시드가 1% 이내인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데 1% 이내라고 선언도 있긴 하는데 양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 검사가 거의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안 하기는 찝찝하죠. 그래서 환자한테 1년에 한 번씩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체부 미부에 많은 경우 여성에 많고 노인에 많습니다. 포니필 림다우 신드롬 뭐 우리가 알기로는 헤만조 블라스토바입니까? 그 눈에 이렇게 생기고 하는 그런 병들이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리버에도 시스터 생기고 뭐 팬크레아스 시스터 생기고 그런 시스터 이가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멀티플하게. 그러니까 복통이 있고 불편이 있는데 크기가 많이 크면은 종기가 밖에서 완전히 유탄한다고 합니다. 특징적인 초음파 속에는 자 센트럴 하이퍼에크 스카가 있을 수 있고 하이퍼바스클레즈입니다. 내부에 칼스페이션이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진이 로블레이션 등의 특징이죠. 월이 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체망 연결이 없고요. 이게 제일 많습니다. 믹스 타입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하니쿰, 마크로 시스템 이렇게 뮤시전 시스템 네오플라즘은 IPMN SF은 드문데 이제 주로 중년 여성에 호가라고 예. 여자한테 실제로 많습니다. 체부나 미부 쪽에 많고 월이 두껍기 때문에 스무스한 월을 갖고 있어요. 마치 스무스하고 주체가 영향이 없으면서 내부에 주로 이제 septé션이 있거나 뮤랄 넣는 게 분반되는 게 많고 하고 페리페랄 칼시피케이션, 월적 칼시피케이션이 누수가 많습니다. IPMN은 이제 주로 이제 노인에 많이 생깁니다. 남녀 비슷하게 생긴다 하는데 남쪽이 조금 많다고 이야기하고 악성 경향이 있을 때 저남성 병입니다. 세 가지 타입인데 이제 메인 덕트 타입이 있고 브랜치 덕트 타입이 있고 믹스 타입이 있습니다. 주체 간염은 이제 메인 덕트가 5mm 이상 시스템되어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지체 간염은 한 개 또는 멀티플 브랜드 덕트가 10mm 이상 되면 주체 간염이 최단염 병력이 한 20%씩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메인 덕트 타입, 브랜치 덕트 타입, 믹스 타입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보시면은 한 개만 보여도 이제 피닥 연결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플레오몰피가 여러 가지 모양이 섞여가 있는 경우 또는 이렇게 뭐 PC 마우스 모양을 보는 경우 이 전부 다 이렇게 피닥 더 연결이 있으면은 IPMN을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선우 원장님 자료인데 보면 피닥 디라테이션이 있으면서 플레오몰피가
시스템 기전이 보이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면 쉽게 프렌트도 IPM이라고 전달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SCN, MCN, IPM에는 나누는 크기가 IPM은 다양하고 SCN은 좀 작고 MCN은 크지만은 SCN도 예외적으로 마크로 CCT가 SCN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피망은 얇고 두껍고 그 다음에 혈류는 SCN은 혈류가 아주 풍부하죠. 그런데 MCN은 혈류가 없거나 아주 약합니다. 악성화 기능은 SCN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MCN은 악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IPM에도 악성화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 섞기하는 SCN이 있고 MCN은 없고 그 다음에 최강 교통은 MCN, SCN도 없지만 IPM에는 있고요. 연령도 있고 여자 많이 생기고 고발부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는 재정리인데 58세 여자분이고 증상은 없었습니다. 심화부 횡스캔에서 이상이 없었는데 종 스캔해 보니까 뭐 보이고 랩트 스포커트로 오버북 스캔 해보니까 이렇게 의혹은 로블레스도 그렇기도 하고 좀 명확치 않은데 머리 칼피해주를 보여갖고 그래서 사실 CT를 보냈습니다. CT에서도 월 칼피해주 때문에 MCN이 의심자들이 나와갖고 종합 3점에 보냈는데 3점에서는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수색 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환자는 크기 변화 없이 잘 지내시고 계십니다. 65세 남자분이고 한 달 전부터 우상부 통증으로 있었고 1년 뒤에 심리적에서 왔습니다. 환자는 우상부 압통이 심해서 잘 조파를 했습니다. 진단은 다르지만은 이분이 전혀 엉뚱한 병이 나왔고 제가 환자 오른쪽 눕혀서 랩트 스포카드에서 스캔했습니다. 보시면은 팬크레 쪽에 멀티플한 시스트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ATL 쪽에 내부에 septum도 있는 거고 닥터 디라테이션도 보이고 멀티플한 시스템 이전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면 대부분은 IPM이 아마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사실 아신덴 콜론에 다이버스가스로 잘 진단되었고 치료하고 쉽게 증상 호전되었는데 병은 이벽이 보여서 다음 70세 남자분이고 3일 전부터 심화부 두통이 있었는데 내시경에서 위험이라고 해서 환자 치료를 하다가 남대에서 오셨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아프지는 않지 싶은데 우연히 발견된 것 같습니다. 트란스플레이어 브로치로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로블레트 시스템 매스가 보이고 내부의 septum이 이렇게 보입니다. 우하측 와이로 랩트 스폰서 봤는데 역시 같은 백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로블레트 시스템 매스 보이고 템테신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봤는데 트랜스플레이어 우측 봤는데 잘 보여서 봤습니다. 이렇게 로블레스 매스고 시스템 매스가 일어나는 셉테이션을 보여주죠. CT상에서 진단은 SC를 진단되어서 추적 검사 중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아마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변화는 없으시고요. 칼시피케이션은 뭐 이렇게 SCN이나 MCN 슈더시트도 나올 수 있는데 SCN은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센트럴에 칼시피케이션 주로 오고 MCN은 주로 페리페럴 칼시피케이션 오고 있습니다. 뭐 김대현 쌤 저런데 되게 그러니까 변전적으로 칼시피케이션 되고 있어요. 이거는 김대진 쌤 저런데 센트럴 쪽에 칼시피케이션. 솔리드 시스템 이렇게 나오면은 저희가 제일 먼저 SPN 제일 먼저 의심하셔야 돼요. 물론 폐악에서 캔서 시스템에 의심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바깥쪽에 하이폴 에코 솔리드 부분 내부에 하이포 에코 시스템 리전 그렇게 보입니다. 정리를 보시면 이제 로블레스 마진이 보이고 센트럴 하시 보이면은 대부분은 S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재정리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아주 팽레스 이 바디 쪽에 아주 조그만 병들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피닥터 이렇게 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피닥터 가는 게 이렇게 연결된 게 보이죠. 이렇게 RPM은 브레이크닥터 여기. 이건 박선우 원장 정리하신데 역시 여기도 보면은 로블레트는 CT 매스가 보이고 연결이 뚜렷하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RPM 진단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닥터. 우리 김용 원장 정리입니다. 예. 80 여자가 한 달 정도 필요가 한거 사불령 오셨다 하는데, 보면 주체관 확정이 상당히 정확히 보여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시경에서 유두부의 저명질이 쉽게 진단이 가능하겠죠. 오늘 재정리인데, 환자분 소화불량으로 오셨는데,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70대 여자분이고, 이렇게 환자를 보니까, 테일 쪽에 이렇게 하이포이크 안에 그 매스가 보이고 자세히 보면 피닥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닥터 RPM이었고 한 5년 후에 같이 왔는데 뭐 이때는 이거 아니고 메인 닥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메인 닥터 타입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최빙호 강의자에서 왔는데 이거 보면은 페리페랄의 하이퍼에코익, 내부의 센트럴 하이퍼에코익 이렇게 되어 있는 SPT가 돼요. SPT는 우리가 이제 올드 시스템으로 솔리드 슈트 파퓰러리 에피소드 네플레미 얘기했는데 말레 포텐셜이 있고 적지만은 영우먼에 많이 생깁니다. 심통 잘 없고요. 그래서 바깥쪽에 하이퍼에코익 내부의 아네코익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해머리지 있으면 센트럴에 하이퍼에코익이 보일 수 있는데요. 캡슐이 상당히 시크하고 페리페럴 링 갈수있이 있을 수 있다. 자, 이 세 가지 환자의 병변이 여기 보면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게 무슨 병인지 감별이 됐습니까? 아주 작은 거는 감별하기 참 어렵죠. 예, IPMN이고 MCN이고 SCN인데, RPMN이고 MCN이고 SCN인데, 자, 이럴 때는 우리가 CT나 MR, EUS 해도 감별이 참 어렵습니다. 너무 작은 거는 굳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2cm 이하이고 정상이 없으면은, 그리고 어리석 빛이 없으면은, 팔로우를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